네 번째 키워드는 정조준 딥시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으로 성공 사례로 설 연휴에 우리를 깜짝 놀래킨 바가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딥시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AI 칩이 사용된 것으로 정황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특히나 더 지금 고삐를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GPU 이제 수출 통제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 엔비디아 고객 명단이나 칩을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 현황을 체크해서 제출해라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AI를 어떤 산업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산업 기술의 일부로 보지 않고 이제 AI를 기술의 어쨌든 안보 자산이라는 기술 무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다시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미국이 이제 AI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전략 무기 체계 핵심으로 이제 인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엔비디아 GPU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이걸 이제 국가 허락을 맡아야 수출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부도 엔비디아도 이제 국가의 어떤 전략 자산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방 산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해외에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허가 산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차단보다는 역추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망 규제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엔비디아에 대한 전략적 압박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빅테크의 지정학적 중립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그동안 수출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동안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UAE 이런 것들을 수출했기 때문에 편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중간 허브로 이제 중국 기업의 우회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는 허가를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11개국에 대한 명단을 요청하게 됐고 싱가포르에 대한 매출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20에 대한 GPU의 수출 실사를 사실상 착수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제 청문회에 나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면서 쉽지 않은 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를 전략 기업이 어쨌든 동맹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보다는 안보 동맹이 우선이라는 어떤 가치 강제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AI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이제 진짜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딥시크를 만들었다는 거에 사실상 놀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있지만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규제를 피하기 전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이걸 제어하는 걸 실패했다라고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칩 경쟁의 어떤 칩이 응용 플랫폼으로 갈 수 있고 생태계 통제를 확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판 오픈AI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어떤 경보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AI를 이제는 더 이상 그냥 AI가 아니라 안보 자산, 무기로서 미국도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중국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같이 영향을 좀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미중 AI 기술 판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게 될까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딥시크가 사실은 오픈 AI를 약간 도용했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해킹을 했거나 아니면 산업 스파이가 있어서 뭔가를 좀 베꼈다고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엔터리스크의 이제 미국 기업이 딥시크처럼 거래 금지를 하는 방식을 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위의 방식을 체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차 제재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리스트 섹션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IP 오픈 소스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 러닝이라든가 프레임 사용도 제한하고 있는 것 같고 클라우드 AI 훈련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재를 세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술 분단이나 가속화도 시키고 있습니다. 두 개의 AI 세계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칩이랑 프레임워크 오픈 소스도 이제 수출 통제도 품목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서로가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AI에 대한 전략을 어떤 자립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면서 요에 대한 수출도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AI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고 국산화에 대한 어떤 굴기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에 대한 오픈 소스화든가 분산 학습화가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AI 공급망이 재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제3세계가 또 AI가 생겨나고 미국에 대한 AI가 하나가 있고 중국에 대한 AI가 있고 제3세계에 대한 AI가 재편화되고 있으면서 AI 생태계가 이게 3세계가 이제 세 곳에 대한 이게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미국 측과 중국 측과 제3세계가 형성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제 세편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고 AI 세계가 발전 속도가 두가 되면서 기술 속도가 내재화가 되고 강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